살면서 에너지가 바닥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 달달한 걸 먹으며 당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섭취하는 건 건강에 나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신 얘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분은 잘 사용하면 보약이 되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당분을 에너지로 움직이게 되고 당이 부족하면 기운이 없어 움직이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당이 아주 고갈되면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 사망하게 되는 게 당분입니다. 이런 당분은 천연적인 당으로 섭취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당분이 보약이 되고 치료약이 되는 천연 당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여사 전성시대입니다. 당분 중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당분은 가공식품이나 음료에 첨가된 액상 과당을 과잉 섭취하면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로스앤젤레스 캠퍼스 연구팀에 따르면 과당이 너무 많은 식사는 뇌를 소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실험에서 과당을 너무 많이 섭취한 쥐는 뇌의 신경전압부 활성에 손상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뇌세포 간의 소통이 손상됐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당분 과다 섭취는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슈가 크래시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은 당분이 많이 든 간식이나 음료수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쑥 치솟았다가 곧바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심한 무력감과 함께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과당을 과잉 섭취하면 기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은 세로토닌인데 세로토닌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 밖에도 과당을 과잉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많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몸은 당을 전혀 섭취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달콤한 맛을 내는 것은 다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설탕이나 과일에 들어있는 당분과 벌꿀의 당분은 성분상 완전히 다릅니다. 설탕은 인체에 들어가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되어 몸에 흡수됩니다. 이 과정에서 설탕은 인슐린, 칼슘, 비타민을 소모하지만 벌꿀은 이미 벌들이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라 완전 식품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인체에 들어갔을 때 소화나 분해 과정이 없이 바로 흡수되는 에너지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당분을 섭취하면 안 되는 당뇨 환자의 당질 섭취에도 꿀은 먹어도 좋다고 하는데요. 꿀은 포도당과 과당을 주성분으로 한 단당류입니다. 그래서 체내 장벽에 직접 흡수되어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꿀에는 이렇게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단백질, 미네랄, 방향성 물질, 아미노산 이런 종합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살아있는 식품이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식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꿀이 기침, 감기와 독감을 치료하는 효능도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의과대학 연구진의 실험에서 꿀이 일반 약물보다 감기나 독감 증상을 완화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이런 박테리아에도 항균 효과가 있고 항히스타민제 기침약보다 기침 완화와 수면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항생제, 내성 문제에도 더 안전하다는 발표를 CNN 방송을 통해 보도를 했습니다. 또 옥스퍼드대 연구진은 꿀이 흔히 감기로 알려진 코와 인두, 후두를 비롯한 상기도의 감염성 염증 질환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감염성 염증 질환의 증상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진 발표에 의하면 상기도 감염의 경우 대다수가 바이러스성이기 때문에 항생제 처방은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항생제에 의존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치료도 안 되는 항생제를 처방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어쨌거나 연구진은 꿀이 항생제 내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저렴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꿀은 옛날부터 민간요법으로 사용해 왔었죠. 그런데 감기와 기침 그리고 독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라는 겁니다. 꿀 진짜 대단한 식품입니다. 옛날부터 목이 아플 때나 기침이 날 때 꿀을 한 스푼 먹거나 꿀을 넣은 배숙을 해 먹으면 증세가 가라앉았던 게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짜 꿀이 있다는 게 이게 문제지요.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꿀이 이게 진짜 꿀인지 가짜 꿀인지 눈으로 봐도 모르고 맛을 봐도 모릅니다. 그런데 좋은 꿀이라는 건 천연 꿀이 좋은 꿀인데요. 천연 꿀 구별 방법은 아주 간단한 하나만 확인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꿀병에 있는 성분 표기에 탄소비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꿀병 뒷면에 보면 탄소비가 표기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23.5 수치가 천연 꿀이라고 합니다. 탄소비는 꿀의 순도를 나타내는 설탕의 혼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탄소비가 낮을수록 좋은 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표기가 없는 꿀도 많습니다. 또 상한 꿀 구분 방법은 이렇습니다. 꿀은 특유의 살균 효과로 잘 상하지 않지만 사용 부주의로 상할 수도 있는데요.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곰팡이가 피었다면 상한 꿀이기 때문에 버리셔야 됩니다. 또 하얗게 굳어버린 꿀은 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에 꿀병을 2~3시간 담가서 녹여 드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가 아주 맛있다면 꿀맛이다. 이렇게 최고의 맛은 꿀에다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이 섭취하면 해롭습니다. 적당히 먹을 때 약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꿀 부작용은 이렇습니다. 꿀에 함유되어 있는 보툴리누스균은 유아가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꿀은 칼로리가 높고 당분 함량이 많아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당뇨 환자가 섭취해도 괜찮다고는 하지만 당뇨가 있다면 조심히 섭취해야 됩니다. 꿀에는 이렇게 감기와 독감을 치료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 올 겨울에는 꿀을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